네, 최성민의 히든마켓 리포트 통해서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로 또 숨은 전략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금요일이 됐군요. 자, 오늘 이사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날씨가 맑잖아요.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사실은 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말씀이 있듯이 네. 당연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만 네. 사실은 또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뭐 크리넨사이어스 같은 종목들 보면 꾸준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정말 늦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날씨만 봤을 때는 아직 미세먼지 관련 좀 이른 거 아닌가 했는데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적당한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올해는 작년보다 사실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중국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이 하락했는데 이게 네. 왜 하락했겠습니까? 이 작년에 이때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작년 10월입니다. 미중 관세로 인해서 당연히 중국의 수출량이 감소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공장 가동률이 또 감소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한다면 전력 사용량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오늘 10월 10일 날 이게 며칠 전이죠. 예, 미중 무역 협상이 스몰 딜 수준으로 타결이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사실 뭐 고속도로 수준으로 뭐 해결이 된다고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국면별로 단계별로 타결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교역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공장 가동률도 늘어나면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도 또한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결국 미세먼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역시 또 색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석탄 발전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나오는데 석탄 발전소를 상당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저물이 찍힌 데가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편서풍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석탄 발전소의 그 오염 물질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네. 이 뭐 숫자를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봤자 그것은 뭐 외울 수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뭐 10개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였는데 우리는 그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계속 건설이 되다 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번 올해에도 역시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우리가 벌써 까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금방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잊어버렸는데 그럼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위성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작년입니다. 작년 이제 3월 5일 날 재봤는데 수치가 최악이었고요. 서울뿐 아니라 뭐 작년 가을 겨울에 걸쳐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뭐 숨쉬는 자유까지 빼앗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목숨이 위험한 상태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마스크로 계속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안일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왜 우리 과일을 사면 과일 그 뭐 씻는 기계나 식초를 타가지고 이렇게 좀 씻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농약, 잔류 농약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또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과일도 그 유기농 제품을 많이 좀 찾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공기에 있는 그 오염물질, 독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WHO라고 하죠. 작년에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몇 명이었냐? 12,000명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 사망자 이 숫자가 좀 느낌 오십니까, 앵커님은? 저는 체감적으로 확 오진 않는데 정말 많구나라는 느낌은 오네요. 이 12,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이 미세먼지로 온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입니다.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4,000명이니까 곱하기 3만 12,000명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은 OECD의 그 36회원국의 35위입니다. 36회원국 중에 35위. 그다음에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신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그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도시가 100개가 있다고 봅시다. 네. 100개를 딱 고르면 우리나라의 도시가 그 100개 중에 44개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사진, 수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느꼈지만 수치상으로도 확실히 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대비를 하죠. 그냥 미세먼지는 그냥 미세먼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WHO 세계 건강기구, 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와 기준 등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셔야지 마스크도 어떻게 사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터를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을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세먼지는 사실은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 있는 거고요. 저 파란색 동그란 것을 보면 저게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그 미세먼지 위에 그걸 확대한 것이 이제 빨간색인데 저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미세먼지는 PM 2.5 이렇게 얘기하고 미세먼지는 PM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용어가 좀 어렵네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이게 해주세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네. 영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PM은 입작성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PM, 네. Particulate Matter라는 건데 이게 이제 WHO 외부 공기의 질과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공기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PM 2.5라는 것은 2.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얘의 작은 입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지금 붙어 있는 저 파란색의 저 동그라미는 미세먼지고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 그걸 확대한 저 빨간색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서 진폐치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우리 미세먼지 어플로도 매일 확인을 했었잖아요. 많이들. 그러면서 그냥 미세먼지도 보고 초미세먼지도 보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폐로 깊숙하게 들어간다. 네네. 정말 초미세먼지는 그 제대로 필터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미세먼지 지금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네네. 정말 초작네요.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기에도 걸러지지 않고요. 각막 그다음에 기관지, 피부 등에도 침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좀 약간 좀 무서운 얘기인데 혈액 투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배출시킬 방법도 없고 혈액 투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스크가 필수일 것 같은데 마스크로만 될까요, 과연? 필수는 필수입니다. 일단은 기본이고요. 네. 기본이고 이제 기본인 거죠. 그렇죠. 저도 미세먼지가 두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자녀들도 걱정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지금 무서운 거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으로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협력권 가운데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날이 갈수록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오명에서는 벗어나기가 힘들다. 아까 제가 또 중국의 그쪽에 이제 석탄 발전소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정지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제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 전략가이지 의료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제 마스크를 선택할 때 반드시 KF 네. 이 코리아 필터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용 방진 마스크를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여기 이게 구멍이 숭숭 뚫린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안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KF를 꼭 체크하시고요. 예, 마스크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KF가 인증 마크인가요? 그렇습니다. 등급인가요? 이게 KF가 인증 마크인데 KF 80은 80% 이상을 막는다는 거고 네. KF 94는 94% 이상, KF 99는 99% 이상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KF 94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좋은 정보 주셨어요. 예, KF 네. 94를 제가 94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자녀들 방에도 KF 94 마스크를 박스로 사다 놨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준비를 예. 철저하게 해놓으셨네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한 번 쓰면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비누로 손 세탁한 뒤에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기능이 한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고요. 한 번 사용하면 이 먼지나 또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네.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도 마스크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화장을 안 했을 때도 마스크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도 필수적으로 쓰지만 잘 때 써도 자체 가습 역할이 돼서 아하.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마스크 관련주 지금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KF94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그럼 이미 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 두셨겠어요. 일단은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마스크 관련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필터 관련주에 대해서 예, 네. 방송 후반에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 마스크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입 장벽은 예, 그렇게 높지 높진 않죠. 않죠. 예, 웬만하면 지금 누구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필터는 사실 근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예. 저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이제 필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이엔드 필터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한다면 또 경쟁력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럼 이제 필터 얘기하면 이제 공기청정기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정말 이제 좋은 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네네네네. 같아요. 필터가 사실 곧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뭐 이쁜 거를 사시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리 기능이 있다든지 뭐 물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 겉면에 뭐 LED 등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디자인이 이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건강과 직결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나 극초미세먼지를 꽉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작년에는 사실은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작년에는 공정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아메이하고 이제 게이트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뭐 네. 작년 겁니다. 작년 거긴 하지만 이 한국아메이는 과징금을 한 4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비전이라는 회사는 과징금도 한 1,000만 원 이상 냈습니다. 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모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럼 필터에 대한 이런 심의, 뭐, 그러니까 등급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이제 광고를 보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헤파 필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헤파 필터 네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헤파 필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초미세먼지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혈액을 투석해도 걸러낼 수가 없구나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초미세먼지는 그냥 보통의 그 공기청정기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헤파 필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헤파 필터를 한번 필터 등급을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헤파 필터는 헤파는 쉽게 풀어보면 이 고효율 미립자 포집 필터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정한 기준이긴 한데 이 표준을 보면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최소 99.97%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8개의 등급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헤파 등급에 있어서 H13 중간에 있습니다. H13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있고요. H14 이상을 골라야 되는 것이지 네.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헤파 예. 필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일반 네. 필터와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필터는 조금 말씀드리면 네. 초미세먼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뭐 조금 저등급의 필터는 아마도 77%가 초미세먼지가 그냥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아주 좋은 소재를 더 씌운 헤파 필터는 0.67%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율이 0.67%니까 통과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한 저렴한 제품의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나 뭐 미세먼지조차도 좀 잡아내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산업용 멤브레인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화력발전소나 제지 펄프, 그다음에 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시멘트가 많이 날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 제가 말씀드린 이 멤브레인 필터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제 종목 이름 나옵니까? 네, 존재하는데 네. 이 회사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네, 상하 네. 프론테크 네. 이제 종목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알스트롬이라는 글로벌 필터 업체에 이미 납품 계약을 하고 네. 있고요. 아마도 크린앤사이언스도 상하 프론테크의 멤브레인 필터를 공급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공기청정기 필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 따지지 않고 좋은 걸 이제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여유가 많아서 뭐 아주 비싼 공기청정기를 사면 되겠죠. 근데 뭐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고 또 극초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스위스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싸네요. 그렇죠.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필터가 설치된 공기청정기, 네. 집진기를 써야 되는데 아. 단가가 그래도 많이 싸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초미세먼지를 잡으려면 고등급의 헤파 필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멤브레인을 덧씌운 필터가 최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 관련한 종목으로 상하 프론테크를 이야기를 해주신 네. 거네요. 예, 결론을 우리 앵커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야겠죠. 이게 네. 지금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지난 30년간 멤브레인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 필터가 있는데 MEA라는 분리막이 있는데 네. 그 분리막이 이 수소차의 원가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거 거기에도 멤브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이제 다시 미세먼지로 오면 글로벌 상위 업체인 알스트롬 뭉쇼와 3년간 멤브레인 필터 공급 계약을 했고요.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 법인입니다. 프랑스 회사지만 그래서 이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이 나왔죠. 뭐 간단히 정책을 말씀드리면 좀 심하면 학교를 보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필터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알스트롬 뭉쇼는 또 크린앤사이언스의 또 경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필터 업체가 이 멤브레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지금 그 산업용 필터도 해당이 된다라고 네네. 짚어주셨고 올해 초에 공정위가 서울시 신축 건물 95% 필터링 환기 장치 의무화 이 이슈가 사실 나오고 나서도 움직였었거든요. 네네네. 여기 이제 상하 프론테크 멤브레인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해서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제 500m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네. 필터링 환기 장치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갑니다. 네. 산업용 그런 필터는 어떤 것이냐? 그럼 대충 제가 이제 느낌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이 멤브레인 세계 1위 업체의 그 고아텍스라는 데서 이제 사실은 만든 산업용 필터입니다. 네.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나와 있는 필터인데요. 시멘트가 너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아들여서 이 백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막말로 저 작은 시멘트 가루가 몸에 축적된다고 보시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산업용이든 아니면 가정용이든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아니면 극초미세먼지든 사실은 필터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래간만에 앵커께 질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오늘 내용 이제 정리해 그렇습니다. 보는 건가요? 정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극초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멤브레인. 그렇습니다. 네. 예, 잘 맞히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시멘트, 제지 공장에서 먼지를 걸러내는 산업용 장치를 만들려면 어떤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까? 멤브레인 필터인가요? 멤브레인입니다. 네. 예. 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수소차의 가장 비싼 부품은 1,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네. 예, 그걸 MEA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분리막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 가장 비싼 부품은 어떤 것으로 만듭니까? 멤브레인입니까? 멤브레인입니다. 네, 예, 멤브레인.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기승전 멤브레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멤브레인의 기술력을 30년 동안 연구한 회사가 상하프론텍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이 기술력을 우리가 높이 사줘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초미세먼지 관련해서 멤브레인 필터를 관련 업체 지금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들어봤고요. 정말 A부터 Z까지 설명 상세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류한타증권 청담센터 최성민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